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활용이라는 단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고등부에서는 매 단원마다 나옵니다. 단원이 끝나갈 때쯤에. 그러니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못 피해갑니다. 각 단원마다 다 있습니다. 앞에서 쭉 해와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끝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쌓이면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면 돌파하세요. 한 4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0보다 크고 66보다 작을 때 세 홀수 중 가장 큰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연속한 세 홀수. 연속한 세 홀수. 홀수는 얼만큼 차이 나죠? 1, 3, 5 이렇게 잡으면 연속하죠? 1, 3, 5 잡으면은 이만큼씩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한 세 홀수를 잡을 때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거는 제일 처음에 걸 x로 잡았죠. 그러면 제일 큰 걸 x로 잡으면 그 다음 건 x 빼기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x 빼기 4가 되겠죠. 가운데 걸 x로 잡으면 왼쪽 건 x 빼기 2가 될 테고 오른쪽 건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중에 가장 많이 잡는 방식은 세 번째죠. 이거. 가운데 걸 x로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왜? 여기 보시면 연속한 세 홀수의 합. 이거 다 더하라 그 말이죠. 이거 다 더하게 되면은 상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얘는 지금 연속한 세 홀수라고 되어 있지만 연속한 세 짝수 이렇게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씩 차이 나겠죠. 그러니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세 개를 다 더하면 3x죠. 그게 60보다는 크고 66보다는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3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럼 20, 이쪽은 22가 되겠죠. 그러면 20과 22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1밖에 없습니다. 그럼 x가 21이니까 얘는 제일 큰 숫자는 23이겠구나. 그래서 답은 23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중등부 때 많이 어려워했던 농도 문제입니다. 이 농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식만 한 번 정도 외워주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등부 때 훈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그때의 여러분들과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에 비해서 2년이 지났으니까 머리도 컸을 겁니다. 그때는 하기 싫었던 게 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은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 들어보세요. 일단 농도 문제는 공식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농도는 비율입니다. 비율.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비율이라고 했죠. 비율. 물 170g이 있습니다. 소금이 30g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금물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섞어야 되겠죠. 섞어버리면은 총 몇 g인가? 200g이죠. 전체 총 무게에 대해서, 전체 물에 대해서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의 농도는 200g, 전체 200g 중에 소금이 30g 있어요. 이거 비율이죠, 비율.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은 퍼센트입니다. 그럼 이거 15%가 나오게 되겠죠. 수학에는 이런 게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그 중에 5,000원은 몇 퍼센트죠? 50%입니다. 왜? 10,000원 중에 5,000원이면은 반이죠, 반. 2분의 1이죠. 10,000분의 5,000.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비율로 치면 2분의 1, 퍼센트로 치면 50%. 그죠?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반에 40명이 있습니다. 40명 중에, 30명? 30명 중에, 뭐를 예시로 들까요? 키가 뭐 170 이상인 학생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30분의 전체 인원수분의 10명.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비율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버리게 되면 퍼센트가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해되나요? 공식을 좀 이해하고 외우면 좀 더 안 잊혀지겠죠? 전체 소금물에 대해서 소금의 양이 얼마냐? 되겠죠? 자, 근데 농도 공식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농도 공식보다는 소금의 양 공식을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소금의 양은 바뀌지 않거든요. 농도는 바뀌더라도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어버리면 농도는 바뀌겠죠. 하지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양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이 식을 변형한 겁니다. 어떻게 변형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100 보이죠? 소금의 양이 분자에 있습니다. 일단 100 보이죠? 100을 나눕니다. 그럼 100분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금의 양을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되겠죠. 이쪽으로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금의 양. 외울 수 있겠죠? 한 번만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7%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8% 이상 10% 이하의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할 때 섞어야 하는 7% 소금물의 양의 범위 구하라. 농도 문제를 이렇게 줄줄줄 읽어버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들한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서 눈에 보이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7%고 여기가 12%입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8% 이상 10% 이하의 소금물 500g을 만든대요. 요까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은 7%의 소금물을 얼마만큼 섞어야 하는가? 범위를 구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구해야 되는 양이 있으면 그걸 x라고 잡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몇 g이에요? 이 두 개 섞어서 500g이잖아요. 얘는 500 빼기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소금물인데 소금의 양,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하면 8%와 10% 맞죠? 8% 이상 10% 이하의 소금물이 될 텐데 8%일 때의 소금의 양과 10%의 소금의 양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8%일 때의 소금의 양, 이 두 개 섞은 게 8%의 소금의 양, 10%일 때의 소금의 양 사이에 뭐가? 이 소금의 양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7이죠. 곱하기 소금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12%입니다. 곱하기 소금물의 양 500 빼기 x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8%일 때의 소금의 양이겠죠.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 다음에 여기는 100분의, 여기는 10%일 때겠죠.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분모에 100이 있으니까 좀 귀찮네요. 그 100을 전부 곱해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저쪽은 지금 4000이죠. 그 다음 요거 7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6000인가요? 6000. 그 다음 이쪽은 5000이죠. 5000. 이렇게. 그러면 전체 6000을 다 빼겠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2000 되겠죠. 마이너스 5x. 이쪽은 마이너스 1000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게 되면 부동 방향이 확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얼마죠? 200이 되겠죠. 그럼 x가 남고 이쪽은 4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x 7%의 소금물은 200g과 400g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농도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것도 흔한 문제예요. A 물통에 70리터의 물이 들어있고 B 물통에 5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A 물통에서 1분에 15리터씩, B 물통에는 1분에 5리터씩 물을 넣을 때 A 물통의 물의 양이 B 물통의 물의 양의 2배 이상 2.5배 이하가 되는 것은 물을 넣기 시작한 지 A분 이상 B분 이하다. 몇 분인지를 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X분 후. X분 후의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A에는 기본적으로 70리터가 들어있죠. 70리터가 들어있는데 1분에 15리터씩 들어갑니다. 1분에 15리터씩이다. 그럼 X분이 지나게 되면은 15X만큼 들어갔겠죠. 네? 그죠? 더 늘어났을 겁니다. B에는 지금 50리터가 있는데 B는 1분에 5리터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X분 후가 되게 되면은 5X만큼 더해졌겠죠. 그죠? 자, 이때 A 물통의 물의 양이 얘가 B 물통의 물의 양, 얘가 얘의 2배 이상 2.5배 이하랍니다. 얘가 70 플러스 15x가 얘의 2배 이상 2배 이상 2.5배 2.5면은 2분의 5죠. 여기 분수로 적겠습니다. 2.5배 50 플러스 5x 요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제 풀어주기만 됩니다. 일단 요렇게 두 개 곱하면 100 플러스 10x 그 다음에 70 플러스 15x 얘 1로 넘어오면 5x죠. 부동호 방향은 5x 쪽으로 적어야 됩니다. 30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x가 6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하나 풀겠습니다. 그럼 2를 곱해버리는 게 좋겠죠? 2를 곱해버리면 140 플러스 30x 그 다음에 5를 전개하면 250 플러스 25x 25x 넘어가면 5x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 넘어오게 되면 얼마인가요? 110인가요? 이렇게 5로 약분시키게 되면 얼마? 2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2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분 이상 B분 이하 이 두 개를 답은 6분 이상 22분 이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라. 여기 A이고 여기 B니까 28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물의 양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속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속도 문제로 나오든 이런 형태로 나오든 X분 후를 생각한다. X초 후 또는 X시간 후를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다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마지막 문제도 중등부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과부족 문제입니다. 과부족 문제. 어려운 게 연속으로 나오죠. 뭐 속도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농도도 나오고 막 나오죠. 이렇게 한번 설명할 때 그냥 끝내놓으세요. 과부족. 과부족 문제는 뭔가 이렇게 사람을 앉혔는데 뭐 몇 명 남았다, 몇 명 부족하다 이런 문제.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과부족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체 인원수, 전체 인원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마지막, 여기는 지금 의자죠. 마지막 의자, 의자 또는 사람, 물건 등등 마지막 의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볼까요? 어느 반 학생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그러면은 의자의 개수를 여기서 의자의 개수를 X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의자 X개에 6명씩 다 앉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명이 앉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4명이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전체 인원수는 6x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겠죠. 4명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8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의자가 이렇게 긴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의자가 몇 개 있다고요? X개가 있습니다. X개. 이게 X개. X개가 있는데 의자 1개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1개 남는다 이 말이죠. 그 말 뜻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몇 명이 앉았을까요? 1개가 남았다고 이게 1개를 못 한다고 1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는 몇 명이 앉았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1명이 앉아도 되죠. 그 다음에 8명이 앉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는 사람은 1명 이상 8명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응? 여기 남았으니까. 여기는 모르잖아요. 여기 1명만 앉아도 이게 남는 거죠. 8명이 앉아도 이게 남는 겁니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그러면 확실하게 8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는 1명부터 8명까지예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8명이 앉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 개수는 몇 개인가요? 여기 개수는 X개에서 하나, 2개가 빠지는 겁니다. 빼기 2개. 그래서 X 빼기 2개에는 확실하게 8명이 앉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전체 인원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 8 곱하기 X 빼기 2가 되겠죠. 8 곱하기 X 빼기 2 전체 인원수 에다가 여기는 1명 이상 1명 이상 뭐가 전체 인원이 그 다음 8에다가 X 빼기 2에다가 8명 이하 떡 이렇게. 자, 이제 이거 풀기만 하면 돼요. 푸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부족 문제에서는 전체 인원수를 먼저 계산한다. 6명이 앉으면 4명이 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인원수야.
이렇게. 그리고 의자에 앉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8명씩 앉는데 1개가 남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 얘는. 이 마지막 의자 얘는 1명부터 8명까지 앉는다라는 거죠. 그죠? 1명이 앉아도 1개가 남는 거고 8명이 앉아도 1개가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8명이 앉는 의자는 X 빼기 2개입니다. 2개 빼고. 그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풀기만 하면 되니까.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8X 빼기 16에다가 빼기 15가 되겠네요. 그 다음 6X 플러스 4. 그 다음 8X 빼기 16이 나오니까 빼기 6이 되겠죠. 이러면은 뭐 이건 아무나 푸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암산하겠습니다. 넘어가면 2X죠. 넘어오면 19예요. 2로 나누면 X가 2분의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로 넘어오면 2X고 넘어가면 10입니다. X가 5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은 답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5, 6, 7, 8 얘 지금 9점 얼마죠? 9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10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돼야 돼요. 자, 지금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농도 문제, 그 다음에 과부족 문제 이 2개가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연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